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 봤어요. 이번 대단원, 중단원의 제목인 소단원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역학적 시스템, 그 역학적 시스템이란 뭘까?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힘들이 이 역학적 시스템 내에서 모든 사물들, 이 구성 요소들끼리 상호작용, 서로 영향을 끼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떠한 힘? 바로 중력이라는 힘. 거기에 또 초점을 둬서 지난 시간 이 중력이 역학적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는지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엔 뭘 할 거냐? 볼륨 조금만 줄일게요. 자, 이번 시간엔 뭘 할 거냐? 바로 교과서 96쪽입니다. 소단원 제목이 어떻게 되죠? 중력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쵸?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중력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중력이 대략적으로 역학적 시스템에 어떠하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봤다면 이번 시간은 한 물체에 중력이 어떤 식으로 작용해서 그 물체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는가, 즉 힘이,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해서 이 물체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알겠지만, 지난 시간 해봐서 알겠지만 저는 항상 학습지를 먼저 채워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은 학습지를 무조건 채우기 전에 제가 먼저 필수 개념들, 이번 단원을 알기 전에 알아둬야 할 필수 개념들, 이 개념들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번 단원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된다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필수 개념들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학습지 채우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은 학습지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를 한번 제가 수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2페이지까지의 개념을 적용한 예제 두 문제를 학습지 3페이지 3쪽에서 풀고 난 다음에 교과서 어디냐? 96쪽부터 99쪽까지 이용해서 남은 학습지들을 한번 채워볼 거예요. 이번 파트는 제가 18학년도, 19학년도 여러분들의 선배들 계속 같이 공부하고 수업을 해봤는데 이번 파트 상당히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다 많은 예제를 실어봤어요. 이 예제가 많다 보니까 학습지가 8페이지까지 가게 된 거지 실질적으로 내용만 따지면 한 그것의 절반 정도, 학습지 한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만 개념, 원리가 해당되고요. 나머지 거의 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는 거의 예제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는 예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한번 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줘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파트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파트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학습 목표를 읽어볼 거예요. 학습 목표를 왜 읽어보냐? 학습 목표에는 그 단원에서 공부할 핵심 키워드, 핵심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자, 다 같이 한번 학습 목표를 볼게요. 두 개가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낙하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할 수 있다. 자유낙하 운동 그리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두 운동을 비교하는 게 첫 번째 학습 목표니 당연히 두 운동이 핵심 내용, 핵심 키워드겠네요. 자, 2번 학습 목표 볼게요. 2번 중력이 물체의 운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중력은 2번 파트에서도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짬뽕을 해보면 중력이 이 두 운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 학습 목표에 유념해서 학습지 1페이지부터 볼 텐데요. 자, 학습지 1페이지를 보면 필수 개념, 아까 말했던 필수 개념이 나와 있네요. 이 필수 개념은 일부는 교과서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데 왜 하냐?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도 섞여 있고요. 또 교과서에 안 나와 있긴 하지만 또 중학교 때 배우진 않았지만 미리 알아두면 이번 파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개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차근차근 저와 함께 이 필수 개념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개념 첫 번째, 속도와 속력. 자, 속도와 속력 한번 볼게요. 단어는 한 글자 차이인데요. 둘은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1번 동그라미 속도란 뭘까? 뭐에 따른? 시간에 따른. 자, 교과서 90쪽에도 유사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90쪽이요. 시간에 따른 물체의 뭐가 된다? 위치 변화량이 바로 속도다. 얼마의 시간 동안 이 물체의 위치가 얼만큼 변했냐, 이를 논하는 게 바로 속도라는 거지. 그런데 이 위치 변화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랑 같냐? 위치의 변화량에서 변위와 같은 말입니다. 위치 변화량. 즉, 다시 한번 풀어 써보면 따라서 속도란 걸린 시간분의 변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풀어 써볼게요. 선생님이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옮겼어. 그럼 선생님의 위치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여기로 변했죠. 그럼 이 위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했는데 이 변하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경험적으로 속도가 빠르다는 건 얘가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자, 봐봐. 내가 여기서부터 위치가 여기까지 변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위치가 변화했어. 그럼 속도가 어떤 거야? 빠른 거겠죠? 왜? 잠시만요. 종이 쳤네요. 잠시 스톱. 걸린 시간이 매우 짧을 거 아니야. 빠르게 움직이면. 아, 걸린 시간이 작으니까 속도가 빠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아, 속도란 즉 걸린 시간분의 변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이구나. 변이구나. 자, 그럼 두 번째 속력은 뭘까요? 시간에 따른 물체의 이동 거리입니다. 선생님, 도대체 차이가 뭔가요? 이동거리랑 위치 변화량 차이가 뭔가요? 라고 한다면 언뜻 보면은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만 심화해서 얘기해 보자면, 자, 예를 들어 요 위치 A라고 하는 위치에서 B라고 하는 위치까지 어떤 물체가 이동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 물체가 이렇게 곡선 경로로 쭉 곡선 경로로 이동했다고 해보자고. 곡선 경로로. 그러면 이동거리는 말 그대로 얘가 얼만큼 실제로 이동했는가, 이게 바로 이동거리야. 즉 곡선을 따라서 그대로 실제로 이동한 거리인 거지. 하지만 변위는 간단하게 계산해요. 그냥 두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두 위치 사이의 직선거리예요. 즉 얘는 변위의 크기고요. 직선거리. 그리고 이 빨간색은 이동거리라는 거지. 아, 그러면 이 물체가 A에서 B까지 이동한 건 똑같겠지만 이동거리는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변위는 더 이동거리에 비해 짧을 수도 있는 거네.
즉 이렇게 위치 변화량과 이동거리는 차이가 있다. 이동거리는 실제로 이동한 거리. 만약에 이 물체가 곡선이 아니라 실제 직선으로 이동했다면 그 직선거리가 이동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얘가 곡선으로 이동했든 직선으로 이동했든 무조건 두 위치 사이의 직선거리가 바로 위치 변화량의 크기, 변위의 크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둘은 다르다. 그래서 미안해요. 오타가 있네요. 속도가 아니라 속력입니다. 이거. 따라서 속력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된다는 거지. 3번 동그라미.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 직선 운동에서는 속도의 크기와 속력이 어떠할까? 같다라는 거지.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자, 방금 요 예시는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죠. 실제 이 물체가 실제로 이렇게 곡선을 따라 이동했다며 그 운동 방향이 이렇게다가 계속 바뀌죠. 그런데 만약에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 직선 운동이라고 보자. 그러면 이렇게 곡선으로 간 게 아니라 이번엔 어떻게 갔다? 지우고 얘기할게요. 어떻게 갔다? 똑같이 직선 경로로 갔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동거리 빨간색이나 변이의 크기 파란색이나 어때요? 같죠? 그러면 어떻게 돼? 변이랑 이동거리가 같을 테니까 당연히 속도와 속력은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셨나요? 자, 요 3번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왜?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통합과학 물리 파트에서나 또는 내년에 공부할 물리학 1에서 대부분 상황이 이렇게 직선 운동이거든요.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 당연히 운동 방향이 바뀌는 문제들도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문제고 기본적인 문제는 보통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 직선 운동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속도나 속력이나 그 크기가 같기 때문에 둘을 조금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번 케이스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조금 더 심한 내용이 나왔네요. 심한 내용이 뭐냐? 바로 평균과 순간이라는 거예요. 평균과 순간 차이가 있는데, 자, 평균은 뭘까? 평균은 쉽게 말해서 우리 시험 문제 평균 내봐. 너 평균 몇 점 맞았니? 시험에서 하면은 뭐라고 해요? 전체 시험 점수를 싹 다 더하고 그걸 뭐 과목수로 나누죠? 이처럼 평균은 뭔가 전체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은 어떻게 되는가? 걸린 시간으로 나눠줘요. 뭐를? 전체를. 즉 평균과 순간, 평균 속도, 평균 속력 모두 걸린 시간을 전체로 나눠줘야 한다. 그럼 순간은 이 순간이니까 매우 어떠한 시간일까요? 매우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요거를 이 아래 표에 그대로 접목해 볼게요. 심화 내용이에요.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속도인데 평균, 요 칸은 평균 속도, 이 아래 칸은 순간 속도를 말하겠죠. 여기는 평균 속력, 여기는 순간 속력을 말합니다. 평균 속도부터 볼게요. 평균 속도. 무엇으로 나눠줘야 될까? 일단 속도는 변위를 시간으로 나눠줬어요. 그런데 평균이니까 전체. 전체 변위를 뭘로?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다. 그 나눈 값이다. 그래서 따라서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된다? 걸린 시간분의 전체 변위가 된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주변을 살피냐면요. 아까 여기 벌레가 한 마리 들었는데 지금 사라졌네.
벌레가 어디 있을라나. 쌤이 벌레를 진짜 싫어하거든. 자, 그래도 일단 수업 중이니까 계속 수업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전체예요. 전체 변이를 총 걸린 시간 나눈 값이다. 그럼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루틴으로 해봐. 어떻게 돼? 전체 속력 아까 어떻게 구한다 했어?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다 했죠? 이동 거리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된다?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가 된다는 거지. 아셨나요? 자, 순간 속도, 순간 속력도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위에 순간은 어떠한 시간? 매우 짧은 시간. 그럼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뭐를? 야, 어쨌든 순간이든 평균이든 속도라는 틀은 이 전에서 봤던 그 속도와 속력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럼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뭐를? 변위를 잠시만요.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변위를 그 사이에 뭐?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인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어떤 한순간의 속도가 그냥 순간 속도인 거야. 매우 짧은 시간의 속도. 그래서 밑에도 나와겠지만 매우 짧은 시간 간격 동안의 변위이며, 그렇겠죠? 아, 미안합니다. 변위가 아니라 매우 짧은 시간 간격 동안의 속도가 되겠죠. 변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점.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매 순간에 무엇과 무엇을 나타낸 값이냐? 바로 속력과 운동 방향을 나타낸 값입니다. 속력과 운동 방향을 나타낸 값이다. 요거는 제가 이후에 이 표 아래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속력과 운동 방향을 같이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순간 속도는 뭐랑 같은가? 종이 쳤네. 자, 순간 속도는 거의 사실상 뭐랑 같냐? 자, 우리 지난 시간 내가 뭐라고 했어? 힘 정의에서 나왔던 문장인데, 물체의 빠르기나 운동 방향. 빠르기가 뭔데? 속력이거든. 속력과 운동 방향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힘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빠르기, 속력과 운동 방향을 합쳐서 어떠한 개념이라 했었죠? 어떠한 개념? 맞아요. 바로 운동 상태라 했죠.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순간 속도는 즉 운동 상태를 지칭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속도를 묻는다. 다른 말로 해버리면 뭐가 된다? 잠시만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된다? 운동 상태를 묻는 거랑 같은 말이다. 자, 그럼 운동 상태는 뭐랑 뭐를 더한 거라고? 따라서 순간 속도는 뭐가 될까? 이렇게 순간 속력, 즉 빠르기라 했죠. 빠르기 그리고 더하기 뭐가 될까? 운동 방향을 의미한다. 자, 순간 속도란 순간 속력과 그 물체의 그 순간의 운동 방향을 합친 개념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쳐놨죠?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점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속도라 부르는 개념은 순간 속도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말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이런 데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보통 속도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면은 어느 순간의 속도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즉 평균 속도를 구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평균 속도를 구해라 라고 평균이란 말을 꼭 써줘요. 하지만 만약에 평균이란 말 없이 그냥 속도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순간의 속도, 순간 속도를 구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히 문제에서 속도라 부르는 개념은 순간 속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순간 속력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순간이니까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뭐를? 당연히 이동 거리를 그 사이에 무엇으로? 앞에 루틴 그대로 가져가죠.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이 된다. 그러니 첫 번째 점 매우 어떠한 시간? 매우 짧은 시간 간격 동안에 뭐가 된다? 속력이 된다. 자, 두 번째 점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매 순간에 속력을 나타낸 값이다. 왼쪽과 같은 루틴을 하고 있는데 잘 봐봐. 물체가 운동하는 매 순간에 속력과 운동 방향을 나타낸 값이 속도, 순간 속도인데 순간 속력은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매 순간에 속력을 나타낸 값이다. 즉 속력과 속도의 순간 속력과 순간 속도의 큰 차이 중 하나는 운동 방향을 포함했는가 안 했는가겠죠.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별표 쳤습니다. 운동 방향까지 포함한 게 속도다. 속력은 운동 방향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점 순간 속력은 그럼 어떻게 된가? 순간 속도의 크기입니다. 순간 속도의 크기란 바로 순간 속력을 말하며 순간 속도의 방향은 말 그대로 그 물체의 운동 방향을 말하는 거겠죠. 오케이. 네 번째 점 일반적으로 속력이라 부르는 개념은 순간 속력을 의미한다. 앞에 루틴 같이 가라 했죠? 일반적으로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마찬가지로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평균이란 말을 써줘요. 평균 속력을 구해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지만 만약에 이 속력을 구하시오, 이때의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순간의 속력, 그 순간 속력을 구하라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 속력이라 부르는 개념은 순간 속력을 의미한다 라고 봐도 되겠죠. 자, 심화 내용은 요쯤에서 넘어가고 마지막 4번 동그라미, 이 4번 동그라미는 심화 내용이 아니라 위에 1번, 2번, 3번 동그라미에 연결된 4번 동그라미라는 거예요. 4번 동그라미. 그래서 속도는 무엇과 무엇을 더한 거라고? 속력. 여기서 4번 속도는 바로 순간 속도겠죠? 그럼 여기서의 속력은 맞습니다. 순간 속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했잖아. 자, 속력 다른 말로 빠르기랑 뭘 합친 거다? 뭘 합쳤다? 진짜 중요하다 했죠. 운동 방향을 합쳤다라고 했죠.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 내가 이 통합과학 물리 파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쓸 말이에요. 속도란 뭐랑 뭘 합쳤다? 요 말 굉장히 많이 쓰니까 잘 알아두세요. 거기에 덧붙여 요 내용까지. 이거는 결국 뭐랑 같다? 운동 상태와 같은 말이야. 속도란 결국 운동 상태를 의미하는구나. 순간 속도. 자, 운동 상태를 의미한다.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학습지 1페이지를 마쳤습니다. 저는 지우고 돌아올게요. 네, 학습지 2페이지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 전에 혹시나 방금 전 학습지 1페이지를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 아까 심화 내용 있잖아요. 평균과 순간.
그걸 왜 굳이 하나요? 심화 학습을 꼭 해야 할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원래 저도 굳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평균과 순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모의고사에서 평균 속력을 구하는 걸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풀기 위해서는 그래도 학생들이 보다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다면 야매로 푸는 게 아니라 평균 속력을 정말 구해서 이렇게 풀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심한 내용이긴 하지만 평균과 순간 속도 속력 구하는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요. 어려운 내용이 맞아요. 그러니 차근차근 공부를 저와 함께 하면 됩니다. 본인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여기서 멍청하다 자책하지 말고 저와 함께 다시 차근차근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되돌아가서 봐도 되고 아니면 이따가 예제 같이 풀어볼 텐데 그 예제를 보면서 같이 해도 되고요. 알았죠?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학습지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지 2페이지. 바로 첫 번째 시작이 뭔가요? 가속도라는 거죠. 자, 용어풀이 한번 해볼게요. 속도는 아까 방금 전에 했어.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가라는 말이 붙었어요. 가. 도대체 이 가가 뭘까? 약간 가는 이런 의미예요. 더할 가자 또는 변할 가. 더할 가, 변할 가. 그럼 그대로 접목시켜 볼게요. 차근차근 합니다. 속도가 어떻게 된다? 변한다. 더해진다. 우리는 변할 가. 거기에 초점을 두면 속도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가속도란 시간에 따른 물체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가속도라는 말 그대로 적용된 게 맞네요. 자, 따라서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아까 앞에 루틴 그대로 해봐요. 속도 속력 루틴. 걸린 시간분의 어떻게 된다? 당연히 속도 변화량이겠죠?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 된다. 그러면 2번 동그라미 가속도 운동은 뭘까? 운동인데 가속도가 있는 운동이래. 가속도가 있는 운동은 뭐야? 속도가 있다는 거야? 보다 정확히 해봐. 가속도 운동이잖아. 속도에 변화가 있는 운동이다라는 거지. 시간에 따라 물체의 뭐가 변한다? 속도가 변하는 운동입니다. 속도가 변하는 운동. 따라서 어떻게 된다? 뭐가 변하는 운동? 속도가 변하는데 속도는 뭘로 또 바꿔서 말할 수 있어? 운동 상태. 그럼 운동 상태가 변하는 운동이구나. 그럼 운동 상태는 뭐랑 뭐에 합이라 했지? 뭐랑 뭐가 더해진 개념이야? 속력 또는 운동 방향. 즉, 가속도 운동이란 속력 또는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입니다. 또는 보세요. 또는. 즉,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바뀌어도 된다는 거죠. 속력만 바뀌어도 가속도 운동이고요. 운동 방향만 변화도 가속도 운동입니다. 즉, 속력 변하고 운동 방향 일정합니다. 가속도 운동인가요? 맞습니다. 속력 일정하고 운동 방향이 변합니다. 가속도 운동인가요? 당연하죠. 그럼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합니다. 당연히 가속도 운동이죠. 오케이. 3번 동그라미. 물체에 무엇이 작용하면 무엇, 즉 뭐가 변한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내가 힘의 정의 굉장히 별표 치고 말했죠.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 힘, 어떤 요인, 원인이라고 했어. 그쵸?
변화시키는 원인. 뭘 변화시키는? 모양. 운동 상태. 그런데 모양은 이제 논외로 둘 거예요. 우리는 운동 상태에 초점을 둘 거야. 운동 상태 다른 말로 뭐야? 속도. 아, 힘은 속도를 변화시키는 여기 아래 노트 있죠? 노트. 힘. 물체의 뭐? 운동 상태. 즉 뭐를?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 원인이라 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 요인. 요인. 다른 말로 원인. 원인이 있어야 뭐가 나와? 결과가 생깁니다. 자, 원인은 뭔데? 원인은 힘. 결과는 속도 변화라니까? 아, 속도 변화라는 결과가 있으려면 힘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어야 돼. 즉, 힘이 작용하면 속도의 변화가 생겨. 속도의 변화. 뭔데? 가속도.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긴다고. 그럼 반대로 해볼게.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겠죠? 원인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속도가 뭐하다? 결과, 속도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속도가 뭐하다는 거야? 변화가 없으니까 일정하겠지. 속도가 일정하다. 즉 어떻게 된다? 가속도가 어떻다? 속도의 변화가 없다. 가속도가 없다. 정말 중요한 얘기 앞으로도 계속 얘기합니다. 3번 동그라미. 다시 3번 동그라미 와봐서 물체 무엇이 작용하면? 힘이 작용하면 무엇? 운동 상태. 다른 말로 계속 반복합니다. 운동 상태. 즉 속도가 변한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겠어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무슨 운동을 한다? 속도가 변했으니까.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알겠나요? 자, 4번 동그라미. 그럼 이 가속도의 방향은 뭐의 방향과 같은가? 바로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이건 역시 모의고사에서 자주 묻는데요. 아,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더라. 가속도는 힘에 의해 생긴 거죠.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5번 동그라미. 힘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과 같다고 했죠. 힘의 방향과 속도의 관계, 즉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관계를 보면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으면 속도, 속력이 어떻게 된다? 자, 여러분 경험적으로 생각해봐. 자, 내가 달리고 있어. 친구가 달리고 있어. 철수가 달리고 있는데 영희가, 철수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으로 달리고 있어. 그런데 영희가 뒤에서 철수를 어떻게 해줘? 밀어줍니다. 그러면 철수는 왼쪽으로 뛰고 있는데, 손가락 안 보이네? 왼쪽으로 뛰고 있는데 영희는 어느 쪽으로 밀어서 철수를? 똑같이 왼쪽으로 밀어졌지. 그럼 경험적으로 생각해봐. 철수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철수의 속도, 속력은 어떻게 돼? 빨라지겠죠? 증가합니다. 아이고, 마카가 떨어졌네요. 잠시만요.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힘의 방향, 운동량 같으면 속도, 속력은 증가한다고. 오케이? 자, 속력, 속도의 크기라고 했어요. 속력, 빠르기. 속도는 이 속력과 운동 방향을 합친 개념이고, 자, 두 번째, 힘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 운동 방향 반대이면 이번엔 철수가 똑같이 왼쪽으로 뛰고 있는데 영희가 잡아 끌었어요. 가지마 철수야 이러면서. 그럼 철수의 운동 방향은 왼쪽인데 영희가 당기는 방향은 오른쪽이 되겠죠? 이런 경험상 생각해봐. 어떻게 돼? 속도, 속력이 느려지죠? 감소합니다. 오케이? 자, 가속도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자, 그럼 이제 3번 과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한번 볼게요. 자, 등속 직선 운동. 어떻게 되는가? 무엇이고 무슨 상에서 움직이는 물체 운동. 자, 아까 가속도에서 말한 것처럼 이름 그대로 용어 풀이해 볼게요. 운동은 운동인데 등속이래. 또 직선으로 운동한대. 그럼 자, 어디 상에서 움직이는 물체 운동?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이겠죠? 그런데 무엇이고? 등속이고. 그러니 등속 직선 운동이겠지. 그런데 여기서 말한 등속은 뭘까? 일단 등이 뭘까요? 등? 그쵸. 같을 등입니다. 일정하다. 속은? 자, 헷갈리죠? 우리가 배운 속은 두 개예요. 속도도 있고요. 속력도 있어요. 뭘까? 잘 찍어보세요. 속력입니다. 여기서 말한 속은 속력이에요. 즉, 등속이란 등속력이랑 같은 말이에요. 등속도랑은 다 같은 말 아닙니다. 아셨어요? 등속은 등속력의 줄임말이에요. 즉,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은 풀어서 보면 등속력 직선 운동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오케이. 자, 등속력과 등속도는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등속력은 뭐겠어? 속력 말 그대로 빠르기가 일정하면 등속력이야. 빠르기만 일정해도 돼. 그 얘기는 뭐야? 운동 방향이 바뀌더라도 속력 빠르기만 일정하면 등속력이라니까? 그런데 등속도는 뭘까? 속도 아까 뭐라 했어? 정말 중요하다. 별표까지 쳐줬잖아. 속도. 속력과 운동 방향을 합친 개념이라 했지? 그럼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이 두 개가 모두 일정해야 된다고. 즉, 속력도 일정하고 운동 방향도 일정해야 된다. 등속도랑 등속력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와볼게요. 계속. 어쨌든 등속 직선 운동은 등속이고 직선상에서 움직인다. 그럼 등속이니까 물체의 뭐가? 속력. 그리고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으로만 간대. 직선으로만. 그럼 쭉 가봐. 중간에 이렇게 아닌다고. 직선으로만 가. 운동 방향이 어때요? 안 바뀌죠? 속력과 운동 방향이 어떠한 운동? 일정한 운동. 선생님, 방금 전에 위에서 등속력이랑 등속도의 차이 엄청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등속력은 방향이 바뀌어도 된다면서요. 잘 봐.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이야. 오케이? 직선이란 말이 붙어버렸잖아. 그러니 등속 직선 운동은 속력과 운동 방향이 일정한 운동. 만약에 이게 직선말이 빠지고 등속 운동이었으면 그건 등속력 운동이니까 속력만 일정한. 운동 방향은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는 거지. 일단 속력이 일정한 운동인 거야. 등속 운동은. 오케이? 근데 직선이란 말이 붙으면서 운동 방향도 일정해진 거지. 자, 이거는 또 다시 풀었어. 어떻게 돼? 속력과 운동 방향이 일정해. 자, 속력과 운동 방향 합친 개념이 뭔가요? 그쵸? 속도죠. 물체의 속도가 어떻게 된다? 일정한 운동. 그러면 이건 무슨 운동? 속도가 일정. 같을 등자를 써서 등속도 운동. 오케이? 즉 등속력 운동과 등속도 운동은 같다고 할 수 없지만 등속력 운동에 직선이란 말이 붙음으로써 운동 방향이 일정해서 등속도 운동과 같은 개념이 된다. 등속 직선 운동은. 등속 운동과 등속도 운동은 다른 거예요. 등속 직선 운동과 등속도 운동이 같은 거지. 마지막. 따라서 또 풀어서 보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가속도가 속도가 일정하대. 속도가 안 변한대. 속도가 안 변해. 속도가 안 변한다는 건 뭐라는 거야? 힘이 원인이 없다는 거지. 힘과 가속도가 0이다. 아셨나요? 자, 그러면 이어서 지우고 이어서 학습지 2페이지의 중간 부분인
바로 등가속도 직선운동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우고 돌아올게요. 이번 차시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자, 여기까지 보고 이번 차시는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니 끝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집중하기 바랍니다. 자, 4번 괄호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래요. 아까는 등속도 직선운동. 미안해요. 등속 직선운동. 같은 말로 등속도 운동이었는데 이번엔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래요. 이름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아까는 등속 직선운동이었다면 이번엔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래요. 자, 똑같이 이름풀이 그대로 해볼게요. 저는 이 이름풀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용어풀이를. 자, 직선운동이래. 어디 상에서 움직이는? 그쵸?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그런데 등가속도래. 아까 등속은 속력이 같을 등자를 써서 속력이 일정한. 그럼 이번엔 등 마찬가지로 뭘까? 같을 등. 근데 뭐가 일정하대? 가속도가 일정하대. 잘 들어요. 이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데 속도가 일정하다고 한 적 없습니다. 가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가속도가 일정하다. 가속도가 뭔데? 일단 이거부터 가볼게요. 가속도가 일정하고 등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하고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이다. 근데 가속도가 뭔데? 방금 전에 끊긴 말 다시 가볼게. 가속도가 뭔데? 속도가 아니라 속도의 변할 가자를 써서 속도의 변화잖아. 그럼 또 나눠볼게. 그럼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란 직선운동인데 속도의 변할 가자가 일정하다고.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야. 진짜 많이 헷갈려하는데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속도의 변할 가자. 속도의 변화가 일정하다고. 물체의 속도가 어떻다고? 일정하게 변화한다고. 그러니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무슨 운동? 직선운동. 헷갈려 하지 마세요. 속도가 일정하다는 적 없습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한다는 거지.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직선운동. 그럼 이 말은 또 풀어 써보면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뭐함으로? 변화함으로 가속도, 속도의 변화가 일정하다며. 즉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함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어떨까? 자, 속도가 왜 변화한다 했어? 중요하다 했죠? 반복적으로 할게요. 계속 힘이 작용하니까.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화. 왜? 원인과 결과라 했잖아. 오케이? 근데 속도가 어떻게 변화한대? 일정하게 변화한다며. 그럼 힘도 어떻게 된다? 당연히 그 원인이 일정하다는 거겠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일정해야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셨나요? 이거 등속 직선운동과 등가속도 직선운동 엄연히 다른 운동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잘 구별하세요. 용어 그 자체로 접근하면 헷갈릴 일 없어. 알았나? 등속 직선운동인지 등가 속도 직선운동인지. 오케이? 자, 5번 볼게요.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 이거는 지난 학습지, 지난번 강의에서 예제 풀다가도 한번 얘기했었던 거예요.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 자, 일단 중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좁은 의미의 중력이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었어요. 그쵸?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근데 이러한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의 크기는 지표면으로부터의 뭐에 따라 변하지 않고 높이에 따라 변하지 않고 어떻다? 일정하다. 그 사과 떨어지는 예제에서 했었죠. 엄밀히 말하면 지구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중력은 커져야 되고 멀어지면 중력은 약해져야 된다는 게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거예요. 마이크가 좀 음량이 좀 지지직거리네요. 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자, 미안해요. 자, 어쨌든 멀어지면 중력은 약해진다 했어. 근데 지난 시간 예제 풀면서 뭐라 했어? 지표면 근처에서는 이 높이가 거의 무의미하지 않냐? 왜? 지구의 반지름에 비해서 너무나도 미약하게 변화하는 거니까 지표면 근처에서는, 그러니 높이에 따라 중력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고 볼 수 있다. 지표면 근처 한정입니다. 자, 그럼 3번 중력의 방향. 중력의 방향은 어딜 향한다 했죠? 맞아요. 지구 중심을 향한다 했죠? 근데 지표면 근처를 생각해봐. 지표면 근처에서는 지구가 둥근 걸 인지할 수 있나요? 잘 인지 못하죠? 평평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의 방향은 아래, 땅과 수직한 방향, 즉 지표면과 수직한 아래 방향으로 인식을 해요. 지표면 근처에서는. 이걸 우리는 보다 전문 용어로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 합니다. 연직 아래 방향. 연직이 뭔데? 지표면에 수직한 게 연직 방향인데 그 중에서 중력의 방향은 연직 위가 아니라 연직 아래 방향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중력의 방향 연직 아래. 지표면 근처에서 한정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 마지막 6번 괄호. 자, 자유낙하 운동. 이것 역시 지난 시간에 중력에 대해서 학습할 때 한 번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트에서는 아까 학습 목표에 나와 있다시피 자유낙하 운동, 학습 목표에서 언급됐다시피 굉장히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지난번 학습지에서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자유낙하 운동, 지표면 근처에서의 자유낙하 운동을 볼게. 1번 동그라미, 자유낙하 운동이란 뭘까?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뭐에 있던? 정지에 있던 물체가 무엇을 받지 않고? 공기저항을 받지 않고. 이 괄호 속에 있는 말들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공기저항을 안 받는데 정지에 있던 물체가 뭐만을 받으면서? 중력만을 받으면서 지면을 향해 낙하하는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거 마카 뚜껑 떨어뜨리는 거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죠. 단 공기저항이 없을 때. 자, 이러한 자유낙하 운동의 특징이 뭐냐? 높이에 따라 어떠한 크기의 중력이 물체에 작용할까? 일정한 크기. 왜? 지표면 근처라 했지.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은 높이에 따라 크기가 변한다 했어? 안 변한다 했어? 안 변한다 했잖아. 바로 위 여기서. 오케이?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물체에 작용. 일정한 크기야. 중요해. 자, 물체의 운동 방향과 중력의 방향이 어떠할까? 자, 내가 이거 자유낙하 운동 떨어뜨렸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우리 방금 공부한 용어들 사용해봐. 이 마카 뚜껑은 연직 아래 방향으로 직선 운동했죠. 근데 중력의 방향은 마찬가지로 연직 아래 방향 아니야? 아, 같다. 세 번째 점. 물체는 어떤 상에서 운동할까? 직선상에서 운동하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이란 바로 오른쪽 노트에 써 있는 것처럼 이러한 그림이 된다. 이 사람이 이 파란 공을 가만히 놓으면 어떻게 된다? 직선 운동한다. 지표면 근처면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한다. 중력의 방향도 연직 아래 방향. 이 물체의 운동 방향도 연직 아래 방향. 아, 같네. 그랬더니 이 공의 운동을 한번 보자. 공의 운동. 이거는 여러 개의 공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요. 하나의 공이,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하나의 공이 떨어질 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 사진을 찍어 본 거야. 그랬더니 자, 처음에 요만큼 변했죠. 위치가. 그 다음은 요만큼 변했죠. 위치. 그 다음은 요만큼 변하고 요만큼 변하고 요만큼 변하고 점차 변하는 정도, 이 공이 동일한 시간 동안 움직이는 거리, 위치가 변하는 정도가 어때? 빨간색 봐봐. 점차
늘어나죠. 시간에 따라서 이동한 거리 또는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한 정도. 변위죠. 이게 뭔데? 속도. 그럼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한 정도가 늘어나. 그 얘기는 속도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지. 자, 따라서 물체의 속도가 어떻게, 그런데 왜 이렇게 될까요?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직선운동. 왜? 자, 일단 직선운동이죠. 근데 속도가 왜 증가할까요? 아까 우리 이 앞에 학습지 2페이지 2번 괄호 가속도의 마지막 5번 동그라미 보세요. 5번 동그라미. 힘의 방향이 2번 가속도의 5번 동그라미입니다. 2페이지 위쪽에 있어요.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으면, 봐봐. 운동 방향과 힘, 중력의 방향이 같으면 속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고. 그래서 속도가 증가해. 근데 그 힘, 바로 중력의 크기가 어때? 일정하니까 속도 역시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거지. 아셨나요? 자, 따라서 자유낙하 운동이란 바로 무슨 운동?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이게 뭔데? 위에서 했지? 바로 4번 괄호에서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고. 오키도키? 등가속도 직선운동. 이 말 이해돼요?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직선운동. 왜?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변해야겠지. 왜? 중력, 힘은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며. 그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일정하니까 속도도 일정하게 변해야겠지. 근데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 중력의 방향이 같대. 그러니 속도가 하필 증가하는 거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이니까. 그리고 직선상으로 운동한다.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다. 자, 그럼 이러한 자유낙하 운동의 가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이러한 가속도를 우리는 특별히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중력 가속도라고 해요. 이 자유낙하 운동할 시 물체의 가속도를 우리는 특별히 중력 가속도라고 칭합니다. 왜? 중력은 역학적 시스템에서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힘이잖아. 따로 명칭을 써준 거예요. 이름을 하사하노라. 이런 것처럼. 이름을 하사한 거죠. 중력 가속도. 그럼 이 중력 가속도의 방향은 어디일까? 자, 위에서 했습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뭐의 방향과 같다고 했어? 아까 우리 가속도 가봐. 학습지 2페이지 위에 2번 괄호 가속도의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 힘, 중력에 의해 이 중력 가속도가 생긴 거 아니야? 중력의 방향이 어딘데? 연직 아래 방향. 얘도 연직 아래 방향이다 라는 거야. 이 가속도의 방향 역시 연직 아래 방향이다. 그럼 크기는 자, 이건 잘 알아두세요. 이 크기는 바로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합니다.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건 무슨 말이냐?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중력에 의해 괄호를 뚫었어야 되는데 제가 채워넣어 버렸네요. 1초 동안 물체의 속력이 약 9.8 미터 퍼 세크씩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이 단위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이 단위에 대해서 보는 방법은 다음 차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아셨나요? 이번 시간에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자, 이렇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마지막 점,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의 뭐와 관계없이, 질량과 관계없이 약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중요한 말 또 나왔어요. 사실 여기 있는 말 다 중요해요. 그런데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자, 중력의 크기는, 중력이에요. 중력의 크기는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크다고 했죠. 그 얘기는 지구는 그대로인데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의 크기는 커져요. 어떠한 물체. 사과의 질량이 커질수록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도 커진다고. 그런데 이 중력에 의한 중력 가속도는 질량과 상관없이 항상 그 크기가 일정하다고. 중력 가속도는 알았어요? 얼마로?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약 9.8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항상 일정해요. 질량과 관계없이. 아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필수 개념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습지 3페이지에 예제들 두 문제를 풀고 이 단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교과서 90 몇 쪽이었어요? 96쪽부터 한번 학습지 채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들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